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천만 라디오 천혜자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예요. 25일 일요일 또 아침을 새벽을 여러분들과 함께해서 영광으로 생각하고 또 오늘도 화이팅 넘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새벽 6시라서 대부분 다들 침대 속에서 이불 속에서 지금 뒹굴뒹굴 하거나 할 거예요. 그래도 스피커폰으로 틀어놓고 들어주시면 됩니다. 편안하게 들어주시고 2023년은 개묘년이에요. 개묘년. 개묘년에는 뭔가 확 바뀌는 10가지가 있어. 여러분들에게 짤막하게 알려드릴 테니까 한번 잘 참고하시고 첫 번째 이거 나이가 이제 만으로 바뀌어요. 만 나이로 통일이 됩니다. 23년도 6월부터는 별도 규정이 없는 경우에 계약이나 이 법령에 표시되는 나이는 모두 만 나이로 통일된다. 이제 상황별 나이는 이제 안녕이에요. 이제 여러분들 나이 한 살 어려지는 거야. 젊어지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인터넷에 익스플로러가 퇴출된다고 하네요. 한때 그 웹브라우저 시장을 장악했던 익스플로러가 23년도 8월 모든 윈도우 체제에서 퇴출이 돼요. 그 웹사이트 접속 시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그 엣지 브라우저로 전환이 된다고 합니다. 그 세 번째는 지하철하고 버스가 이제 통합 정기권이 생기는 것 같아요. 이 버스 환승 할인 적용이 어려웠던 그 지하철 정기권, 이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이제는 통합 정기권으로의 그 확대를 추진한다. 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30일간 60회 최대 38% 할인한다고 하네요. 아주 편리해질 것 같고. 네 번째는 부모 급여를 준다네. 부모 급여. 23년도 1월부터 이제 부모 급여를 도입을 해준대요. 그 출산 후 첫 1, 2년간은 만 0세 아동 부모한테 매월 70만원, 야 좋다, 70만원 지급하고 만 1세 아동은 월 35만원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우리 참고하시기 바라요. 다섯 번째는 유통기한 대신에 이제 소비기한으로 표시한다네. 기존의 유통기한 대신 표시된 보관 방법을 준수할 경우에는 그 안전섭취기한인 소비기한으로 이제 표시로 변경이 됩니다. 식품 폐기물 저감과 사회적 비용 절감 효과 기대가 될 것 같고요. 여섯 번째는 일종의 자동 운전면허 관련된 게 있는데 일종의 자동기어 변속기 차량을 운전을 위해서 기존에는 2종 자동면허 운전자 보유자 1종 자동면허로 갱신이 가능해요. 별도의 운전 그 면허 시험이 필요하고 결국은 7년 동안 무사고 조건입니다. 그리고 이제 고교 학점제 단계적으로 이행을 한다고 합니다. 그 OECD 그 에듀 2039 프로젝트를 기반의 그 교육과정으로 해서 진로와 적성에 따라서 다양한 과목을 선택 이수해서 누적 학점 도달 시에 고교 졸업을 인정받는 제도고, 그리고 대학 그 입학금 폐지, 등록금 분할 납부 이런 게 생겼어요. 이제 24년도부터는 대학의 입학금 전면 폐지합니다. 예전부터 입학금을 받았거든. 아주 잘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기별 등록금 2회 이상 분할 납부가 가능합니다. 23학년도부터 이제 입학자부터 이제 적용을 한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오토바이도 보험이 필수야. 책임보험을 들지 않은 오토바이 비율이 50% 이상인데 이제 23년부터 보험 미가입 시 그 차량 등록을 말소해서 의무적으로 보험가입 및 등록해서 사고를 방지한다는 것 같고, 체크 무늬의 교복 착용은 불가하다. 그 명품 브랜드 보면은 그 한국 교복의 체크 무늬가 그 버버리, 명품 브랜드 버버리가 그 한국 교복의 그 체크 무늬가 그 자기 회사와 흡사하다면서 이 상품권 그 소송 후에 승소를 했어. 그래서 23년도에는 신입생부터 체크 무늬 교복 착용이 불가하다. 뭐 그런 일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웃기는 이야기인데 그리 됐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참고하시고 좋은 소식이 있으면은 여러분들께 또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많이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여튼 삼성전자 관련된 이야기는 여러분들에게 주구장창 제가 떠들고 있어요. 재밌게 들어주시면 되고요. 한번 삼성 이야기를 한번 또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중국 게임사 그 호요버스랑 손을 잡았어요. 그리고 선보인 갤럭시 그 원신 그 스페셜 에디션이 국내에서 출시 14분 만에 이제 완판이 된 거야. 그 중국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에도 불구하고 이례적인 결과인데 238만 원에 이걸 누가 사냐, 그런 부정적 인식이 팽배했는데 삼성도 놀랄만한 소식으로 완판됐다고 합니다.
이제는 그 한정판으로 더 이상 판매하지는 않는다고 해요. 그 삼성전자는 갤럭시 Z 폴드 4 원신 에디션 그 100대하고 갤럭시 버즈 2 프로 원신 에디션 200대를 준비를 했어요. 그 판매 개시 직후에 14분 만에 모든 물량이 동인한 겁니다. 그 판매가는 갤럭시 Z 폴드 4 에디션이 238만 8천원이고 갤럭시 버즈 2 프로 에디션이 32만 9천원, 그 갤럭시 Z 그 폴드죠. 폴드 4 에디션이 일반 제품보다 26만원, 좀 더 비싼 것 같아요. 갤럭시 버즈 2 프로 에디션은 5만원가량 더 비싸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는 앞서서 삼성전자가 선보인 갤럭시 워치 4하고 갤럭시 버즈 2 그 메종 키즈네 에디션, 그리고 갤럭시 워치 4 및 그 갤럭시 버즈 2 우영미 에디션이 그 완판까지 걸린 시간보다 짧다,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 앞서서 그 메종 키즈네 에디션은 완판까지 30여 분, 우영미 에디션은 15분가량 소요됐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업계에서는 그 중국하고 그 중국산 제품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상기하면서 상당히 좀 이례적인 결과다, 그렇게 보고를 있는 것 같아요. 바꿔 말하면은 중국 게임 그 원신의 국내 인기가 그만큼 뜨겁다는 거죠. 그 원신은 그 안방인 중국은 물론이고 세계 시장에서도 현재 흥행 가도를 달리고 있습니다. 지난 9월 한 달간 중국을 제외한 국가에서 거둔 매출이 3,099억이에요, 벌써. 국내에서도 지난달 그 3대 옌마켓 내 그 모바일 게임 매출 기준 9위를 차지했어. 그래서 한국 게임의 지존이죠. 지존이 누구냐? 리니지. 이 리니지 시리즈하고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로 아주 높은 매출 순위를 현재 이제 기록하기도 합니다. 한편 원신 에디션의 그 디자인은 지난달 열린 그 게임쇼가 있어요. 지스타 2022에서 처음 공개됐습니다. 이 원신의 인기 캐릭터인 그 가무, 이 가무를 메인 테마로 해가지고 감각적인 디자인으로 팬심을 자극을 했는데, 삼성전자는 최근 들어서 그 폴더블폰 한정판을 잇따라 이제 선보이고 있어요. 그 폴더블폰 대중화가 필요한 삼성전자로서는 스페셜 에디션이 인지도를 높이고요. 소비자들의 그 호응을 이끌어낼 수 있는 그 마케팅 전략 중 하나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스페셜 에디션이 그 지니는 희소 가치의 투자용도 많다는 거야. 되팔이지, 일종의 되팔이. 이렇게 희소성과 인기에 웃돈을 붙여서 재판매를 목적으로 구매하는 사람들이 늘다 보니 의도치 않은 고가의 프리미엄 시장이 형성되고 있다는 것인데, 그 앞서서 삼성이 선보인 톰 브라운 에디션이죠. 이게 100만 원에 달하는 웃돈에 거래되기도 했어요. 삼성전자 측은 이와 관련해서 원신의 그 스페셜 에디션은 더 이상 판매 계획이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잘 팔리는 것 같습니다. 아주 좋아요. 좋은 소식이고, 지금 또 보니까 그 반도체 비롤로 불리는 대만하고 일본의 관계가 점점 끈끈해진다,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이 대만의 그 파운드리 그 업체죠. TSMC가 일본의 구마모토현에 총 1조 2천억 엔 정도를 들여가지고 이제 생산 라인을 건설 중입니다. 일본 정부가 건설 비용의 한 40%를 현재 지원을 하고 있어요. 지원을 하고 있고, 지난 4월 착공을 했고 내년 9월에 이제 준공을 해요. 2024년 말부터 양산에 들어갈 계획이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일본을 대표하는 정보기술 기업인 소니는 그 TSMC 공장 옆에 이미지 센서 생산 라인을 지을 계획인데, TSMC에서 생산된 칩을 받아가지고 옆 공장에서 바로 센서를 완성하려는 그런 목적인 것 같아요. 최근에 TSMC 고위 관계자가 그러는데 일본의 제2공장을 건설할 가능성을 내비쳤고요. 그 허우융칭 TSMC 아시아 유럽 지역의 그 영업 담당 수석 부사장이 있어요. 지난 8월에 일본 언론 인터뷰에서 그 일본의 새로운 공장을 건설할 가능성을 이제 배제하지 않고 있다, 그렇게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니시무라 야스토시 일본 그 경제산업상은 지난 9일이죠. TSMC가 일본의 공장을 추가 건설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제 환영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일본은 사실 최첨단 그 반도체 공장을 짓기에 최적의 위치가 아니라는 평가를 받는데, 자주 발생하는 지진 때문인데요. 키오시아 같은 일본 반도체 기업의 생산 라인은 지진 때문에 멈추기 십상이야. 지난 3월에 그 진도 7.6 지진 규모의 지진 때문에 그 키오시아 최첨단 낸드 플래시 생산 라인에 오염이 발생한 게 최근 사례입니다. 이 영향 때문에 키오시아의 낸드 플래시 생산량의 10%가 감소한 것으로 현재 알려져 있고요. 키오시아의 시장 점유율은 1분기
2위에서 2분기는 3위로 결국 떨어졌어요. 그런데도 TSMC가 일본 공장 건설에 적극적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는 그 일본 정부가 그 살포하는 거액의 보조금하고 오랜 고객사인 소니와의 협업 등이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이 되는데, 그 이면을 봐야 한다는 게 있어. 그 이면을 봐야 한다. 최근에 만난 그 반도체 업계 고위 관계자가 그 TSMC가 일본 공장을 건설하는 진짜 이유는 애플 때문이다. 근데 애플. 그 애플은 TSMC 매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넘버원 고객입니다. 지난해 기준 TSMC 매출에서 TSMC가 차지하는 비중이 25%인데 이 TSMC 입장에서 애플은 놓쳐서는 안 되는 큰손 고객이야. 그래서 애플의 입김에서 TSMC가 자유로울 수는 없어요. 그 애플은 요즘 폭스콘 같은 협력사들한테 탈중국을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탈중국. 그 중국 공산당의 예측 불가능한 정책 때문에 그 애플이 최근 들어서 여러 차례 생산 차질을 겪었기 때문이겠죠. 중국 정부의 그 정저 봉쇄 조치로 현재 아이폰을 생산하는 폭스콘의 공장 운영에 차질이 생긴 게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애플은 그 폭스콘의 핵심 생산 라인을 중국에서 인도 등으로 옮기라고 이제 요구를 하는 거죠. 이렇게 애플의 압박은 현재 그 TSMC에도 똑같이 적용하고 있다고 이제 분석을 하는데, 애플은 그 아이폰, 맥북의 핵심 반도체를 만드는 TSMC 공장이 대만에 몰려 있는 것에 대해서 걱정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 만에 하나 중국의 침공으로 TSMC의 최첨단 공장이 붕괴된다면은 애플한테는 재앙 수준의 피해가 닥칠 수 있겠죠. 그래서 애플은 TSMC에도 대만을 떠나가지고 생산지를 다변화할 것을 요구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TSMC가 일본에 공장을 짓는 것도 그 애플의 협력사 탈중국 유도 정책의 연장선상으로 분석이 됩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TSMC, 소니, 애플로 이어지는 그런 삼각관계를 한번 살펴봐야 한다는 거죠. 그 소니의 주력 제품은 전자기기에서 사람의 눈 역할을 하는 이미지 센서입니다. 그 소니의 이미지 센서는 애플에 납품이 돼요. 그 소니는 이미지 센서의 그 핵심 칩을 TSMC에서 생산을 하고, 애플 입장에서는 TSMC의 공장에 문제가 생기면은 소니의 이미지 센서를 원활하게 공급받을 수 없죠. 결국은 아이폰 판매에 타격을 받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애플이 TSMC를 압박을 해가지고 일본에 공장을 짓게 했다는 것인데, TSMC는 그 구마모토 공장이 완공되는 2024년이 되면은 애플은 소니의 그 이미지 센서 관련 걱정은 놓게 되는 거겠죠. 그렇다고 해서 문제가 다 풀린 건 아니다, 그렇게 봅니다. 그 애플이 직접 개발하는 그 아이폰하고 맥북용 그 AP도 그 대만에 있는 TSMC 공장에서 생산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애플의 이 AP는 소니가 납품하는 이미지 센서와 비교 없을 만큼 아주 중요해. AP는 엄청 중요하지. 그 미국 정부는 TSMC를 압박해서 그 미국의 애리조나주 피닉스에 공장을 짓게 했는데, 이 모리스 창 TSMC 창업자 등 그 TSMC 최고의 경영진은 대만 생산이 유리하다, 굳이 미국에 공장을 지을 필요가 없다고 반발을 했지만은 미국 앞에서 뜻을 접었습니다. 그 TSMC는 수십조 원을 투자해서 현재 피닉스에 4나노 생산 라인을 짓고 있는데, 팀 쿡 애플 CEO는 최근에 열린 이 공장의 장비 반입식에서 애리조나 TSMC의 그 공장이 첫 고객이 될 것이다, 이렇게 환영의 뜻을 나타냈고, 이 공장이 완공이 되면은 애플은 대만 리스크에서 이제 벗어날 수 있는 거죠. 이 더 놀라운 소식은 TSMC가 공장을 미국에 하나 더 짓겠다고 발표를 한 거예요. 이 공정도 4나노가 아닌 최신의 3나노예요. 3나노로 현재 예상이 되는데, 여기에도 애플이 거부할 수 없는 요구가 있었던 것으로 전망이 되고, 이 반도체 업계 관계자도 탈대만을 부담스러워했던 TSMC가 이제 일본, 미국의 투자를 늘리는 것은 애플을 빼고는 이해할 수 없다. 가장 큰 고객의 압박에 TSMC도 자유로울 수 없다고 이렇게 분석을 하는 겁니다. 이처럼 그 강력한 애플의 슈퍼 파워에 대항할 수 없는 기업은 흔치가 않아요. 한국에서는 삼성전자 정도가 이제 애플과 이제 비교적 대등한 위치에서 납품 그 협상을 하는 것으로 현재 전해졌는데, 스마트폰 시장에서 삼성전자와 애플은 세계 1위를 놓고 치열하게 경쟁을 하지만은 이 반도체 시장에서는 다릅니다. 완전 다르겠죠.
애플은 삼성전자로부터 D램하고 낸드 플래시 같은 메모리 반도체를 납품받는데, 하여튼 뭐 하이닉스, 미국의 마이크론 등 삼성전자의 그 대체 업체도 있어요. 하지만 품질을 따지는 애플의 1순위는 삼성전자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품질 역시 삼성이죠. 이렇게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을 자국으로 유치하려는 각국의 경쟁도 치열하고, 뭐 미국이나 뭐 유럽연합, 일본 등은 그 수조 원의 돈 보따리를 챙겨놓고 삼성전자에 우리나라에 공장을 지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웰컴 투 뭐 삼성이야? 웰컴 투 코리아도 아니고, 하여튼 지금 무조건 오라는 거예요. 삼성 환영한다, 와라. 러브콜 하고 있습니다. 러브콜 20%가 넘는 세액 공제도 약속하고 있는 상황인데, 하여튼 삼성전자 오라고 난리칩니다. 그런데 한국 상황은 다른 거야. 삼성은 경기 평택에 1에서 3공장을 준공을 했고, 4, 5공장은 기초공사에 들어갔어요. 이제 P6죠. 6공장 건설에도 본격적으로 나설 계획입니다. 공장마다 한 20조 원 넘는 거액이 들어가는 완전 대규모 사업입니다.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뭐 직접 나서서 대기업 설비 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율을 현행 6%에서 한 20%까지 높이는 그 반도체 특별법을 밀어붙였는데, 이 자국에 투자하는 기업에 25%의 세공제를 혜택을 주기로 한 미국하고 25년까지 180조 원을 들여서 반도체 산업 육성에 나선 중국 등과 이제 경쟁하려면은 뭔가 파격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 그런 공감대가 이제 형성된 것 같아요. 근데 결과는 기대 이하다. 여야는 지난 23일 대기업 세공제율을 6%에서 8%로 2%포인트 올려주는데 그쳤어요. 이 법인세 세수 감소를 들어가지고 그 반대한 기획재정부와 그 대기업 특혜를 내세운 그 더불어민주당, 또 미온적으로 대처한 국민의힘이 만들어낸 초라한 결과입니다. 하여튼 참 문제입니다. 문제. 내가 볼 때는 정부도 문제고 민주당도 문제고 어리버리한 국힘도 문제고, 참 정치인들 때문에 나라 다 진짜 말 그대로 조직이 생겼어요. 응? 여기서 양 의원이라고 해서, 양 의원은 별도 입장문을 내고 반도체 투자 세액 공제에 대한 글로벌 스탠다드는 25%다. 여야가 합의한 8%는 전진이 아니라 후퇴다, 후퇴. 내가 봐도 참 쪽팔립니다. 진짜 이게 나라 꼴이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글로벌 반도체 기업을 한국에서 쫓아내는 정책이라고 비판을 한 겁니다. 미국에 공장을 지으면은 25%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어떤 기업이 한국에 공장을 지으려고 하겠느냐? 맞죠? 그래서 양 의원은 세액공제 8%로의 그 후퇴는 그 지난 대선 공약을 파기하는 수준이라고 이제 표현을 한 겁니다. 참 한심스러워요. 내가 볼 때는 이렇게 해가지고 무슨 경쟁력이 있겠어요. 내가 볼 때는 이 반도체 기업을 어떻게 해서 살려가지고 우리가 먹고 살아야 돼. 아니 중동 같은 나라는 그래도 뭐 석유라도 나오고 가스로 나오는데 우리는 없잖아. 이 반도체를 먹고 살면은 어떻게든지 반도체 기업들한테 세액 공제를 좀 경쟁력 있게 좀 제시를 해줘야 돼. 그래야지 글로벌 경쟁에서 싸워서 이길 수 있지. 이 8% 가지고 무슨 경쟁이 있어? TSMC 어떻게 이기라는 거야 도대체? 응? 참 보면 진짜 막 때려주고 싶다. 진짜 보면은, 하여튼 반도체 업계에서도 이제 실망스럽다는 그런 반응이 현재 쏟아지고 있어요. 지금 보니까 그 한국 반도체 산업협회 부회장이 그래요. 이 반도체는 전략적인 가치가 있음에도 이 경쟁국에 비해 혜택이 적다. 이 전쟁에서 무기 만드는 돈을 아끼는 격인데, 이 장기적으로 국가 경쟁력에 굉장한 손실을 초래할 수 있을 거다, 그렇게 우려를 하는 것 같습니다. 결국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는 것은 반도체 하나밖에 없어. 반도체라도 많이 만들어 가지고 아주 퀄리티 있게 만들어서 이걸로 해서 우리가 수출해서 먹고 사는 나라인데, 이마저도 제대로 지원을 안 해주면은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삼성전자 제가 오늘하면 다 때려치고 그냥 미국으로 다 이전할 것 같아. 본사도 옮기고 공장도 미국에서 지고, 그냥 미국에서 지면 세액 공제해 주겠다, 각종 뭐 혜택을 다 주는데 어떤 정신 나간 놈이 한국에다 공장 짓고 하겠어요? 응? 그렇다 해서 무슨 인프라가 제대로 갖춰져 있는 것도 아니고, 매번 그 무슨 민주당 같은 애들 나와가지고 계속 기업 없애려고 아주 죽이려고 작정을 하는데,
누가 사업을 하겠냐는 거지. 누가 공장을 운영하고. 참 한심한 인간들이 많다는 겁니다. 내가 볼 때는. 참 안타까워요. 빨리 이런 부분에서 빨리 특별법이 제대로 좀 만들어져 가지고 발의했으면 좋겠고, 어려울 때일수록 정치인들, 관료들, 기업인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좀 힘을 모아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겨낼 생각을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아서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삼성전자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좀 갑자기 흥분을 했는데 너무나 답답해서 그런 겁니다. 답답해가지고 천 회장이 국회로 가야 하나 야구방망이 들고 와서 하여튼 농담이고요.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여러분 날씨도 춥고 하니까 감기 조심하시고 오늘 크리스마스 재미있고 즐거운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